사실 많은 분들께서 다이어트 할 때 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요요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체중 감량 직후에는 그 만든 목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조금만 지나도 스멀스멀 평소 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요요가 이제 나한테 찾아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뺐던 체중이 제자리로 혹은 그 이상보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 이상으로 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또 찾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체중이 내가 뺀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 있고 그렇죠. 다시 돌아와 있고 계속 이게 반복. 뭔 일이지 싶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식이 제한과 운동에 적응을 해버려서 몸이 점점 더 살을 빼기 힘들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다이어트에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그 이유가 네. 다이어트래요. 바로 과도한 절식이나 잘못된 방법의 단식, 그리고 불균형한 영양소 섭취 등 잘못된 다이어트가 요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살이 찌고 빠지는 원리는 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열량과 쓰는 열량이 같으면 체중은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열량이 더 많으면 당연히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다이어트 하실 때 초기에는 먹는 양을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그러면서 살을 빼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초기에는 체중 감량 효과를 보게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잘 안 빠지게 되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먹는 걸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시 먹기 시작을 하면 이제 요요 현상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복잡해질 수 있게 되는데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 대사량 때문입니다. 아니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 살이 안 찐다 그러던데 맞나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인데요. 오. 우리가 이제 식사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줄어든 기초 대사량을 다시 올리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줄이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줄인 섭취량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전보다 살이 쉽게 찌는 체질 이렇게 된다거나 혹은 조금만 많이 먹어도 이제 살이 확 찌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섭다, 그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생각보다 우리가 오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다이어트 하면은 목표 체중이 되면은 다이어트 성공했다. 그죠. 끝났다. 됐다. 이제 됐어. 이러면서 그동안 참았던 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하나 다 먹게 되는데 네. 이게 다이어트가 웬만한 인내심으로는 이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동도 하다가 안 하면 살 엄청 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 찾았는데 그냥 아예 운동 안 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팁이 진짜 잘 돼요. 제일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요가 반복되면 살도 살이지만 이게 건강의 문제인데 네. 이게 몸 입장에서는 계속 음식을 줬다 안 줬다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화나죠. 네. 사실. 예. 네, 맞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몸 자체에서 이걸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몸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이 녀석이 또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까 빨리 저장해 놓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들어오는 족족 체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몸도 알아서 살 길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인슐린 분비가 이제 교란되면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들을 반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 질환들이 발병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요즘 바디 프로필이 유행을 하면서 맞아요. 또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요요 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게 잘 보면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다이어트가 마치 트렌드처럼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지만 20, 30대 젊은 층에서 오히려 당뇨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30세 이상 한국인의 당뇨 유병률은 무려 세계 평균의 2배 정도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 네. 몰랐어요. 이 사실 당뇨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당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고 결국 당뇨를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또 이제 비만이 무서운 이유는 또 당뇨를 유발하고 또 암까지 유발을 하기 때문인데요.
오프라 윈프리 다들 아시죠? 네, 이제 토크쇼로도 이제 유명하지만 요요의 아이콘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머. 이제 과거 88년도에 이제 액체요법이라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30kg를 일단 감량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요 현상으로 다시 108kg까지 이제 증가를 하셨는데, 네, 근데 여기서 다시 좀 노력을 다시 하셔가지고 40kg를 또 감량을 하시고 여기에서 또 이제 요요가 오셔가지고 90kg까지 증가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떡해요. 저러면 몸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 건강도 그렇고. 네, 이제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이제 건강 상태를 측정을 해봤는데요. 측정해본 결과 고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과다 위험이 있는 비만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떡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요요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반복된 요요에서 어떻게든 좀 벗어나고 싶은데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바로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되는 걸 줄여주고 당 수치와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유 유산균 BNR17입니다. 모유 유산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유산균은 분변에서 분리 배양하지만 네. 모유 유산균은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유익한 미생물을 분리 배양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유 유산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산균은 왜 보통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장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모유 유산균 BNR17은 국내에서 유산균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개별 인정을 받아서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유산균. 그럼 모유가 비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유 수유가 영아의 비만 위험을 최대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모유가 진짜 발표하기도 좋긴 했는데요. 실제 국내 한 대학에서 네. 분유와 모유를 섭취한 생후 4에서 6개월 영아를 비교를 좀 해봤더니 분유를 섭취한 영아가 모유를 섭취한 영아보다 비만 발생 확률이 약 1.3배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모유 좋구나. 신기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BNR17 모유 유산균에 네. 좀 요요 예방 가능성이 있는지 좀 우리가 희망을 걸어봐도 되겠네요.